짰는데 봅시다. 한여름 체전으로 가 보아라. 얘기해 주실 거 뭐 있어요? 한여름 계절적 배경이죠. 그죠? 계절적 배경인데 한여름, 한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의 한가운데, 그러니까 가장 여름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느끼는 건 어떤 겨울이나 가을이나 이런 것과 비교해 볼 때 가장 쌩쌩할 때, 어떤 생명체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을 때, 뭐 이런 느낌이야. 풍요로움이라는 말은 조금 빼자. 그건 가을에 추석 때 하는 말이니까 쌩쌩할 때가 좋겠다. 그지? 그러한 때가 계절적 배경, 시간적 배경이 되는 거고요. 체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간적 배경이 되죠. 그래서 처음부터 배경이 드러나고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체전으로 가 보아라. 여기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 뭐야? 가 보아라. 명령형이 쓰였잖아요. 명령형이 쓰였다는 건 뭘까? 자기의 생각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뀌지 않아. 막 확실하게 너네들한테 권해줄 수 있어. 이런 느낌이지. 너네들한테 권해줄 수 있어? 대화체인 거지. 가 보아라. 그치? 그래서 이 지금 첫 행에서 그 정도를 느끼셨으면 됩니다. 그래서 수염을 들이운 몇 그루 옥수수에 가지, 고추, 오이, 토란, 그리고 울타리에 덤불을 이룬 넌출 사이로 반질반질 윤기 도는 크고 작은 박이며 호박들, 느낌표 땡. 여기서 느껴지는 건 뭐예요? 일단 처음 아는 건 가보라고 한 이유구나. 그거예요. 가보라고 한 이유가 얘네들을 가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러면서 열겁법 쓰였죠? 은근히 도치도 된 것 같다는 느낌 들으세요? 그죠? 이곳에 가보아라. 이런 느낌이어야 되겠지? 그러면서 지금 반복, 열겁 이런 것들이 쓰였다라는 거 느끼셔야 되고, 느낌표 딱 찍어져 있으니까 영탄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쵸? 그래서 수염을 들이운 몇 그루 옥수수에, 뭐 보통 그걸 수염이라고 하는 것도 의인이라고 볼 수 있는지, 보통은 그걸 그냥 정말로 명칭이 수염인지 그게 조금 헷갈려서 여기서는 아직 의인이라는 표현을 쓰기가 조금 애매할 것 같고, 여튼 옥수수, 가지, 고추, 오이, 토란, 그리고 이제 이 가보라는 이유가 이제 점점 더 드러납니다. 울타리에 덤불을 이룬 넌출 사이로 반질반질 윤기, 이런 것들이 가보라고 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가서 막 야채 종류 좀 봐봐. 내가 이렇게 했어. 막 어제 월레스와 그로밋을 보는데 막 거기 막 채소 키우는 동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걸로 막 금을 주고 막 이러는 건데, 그 채소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그들에게서 느낄 수 있는 쌩쌩함,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 반복이나 이 종류가 아니라 반질반질 윤기 도는 이 말이 더욱더 가보게 하는 이유가 되는 거지. 이해되니? 그래서 반질반질 윤기가 돈다는 건 뭐야? 일단 음성상징어 사용하고 있고요. 그쵸? 음성상징어 중에 의태어 쪽으로 가지겠죠? 그러면서 윤기가 도는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는 거야.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나의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고, 그 자체만, 그 야채들만으로 뭔가 지금 굉장히 아름답고 기쁘고 뭐 행복하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너희들이 호박 보면서 반질반질 윤기 난다고 이쁘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고 예찬적인 거죠, 지금. 그죠? 그래서 윤기도는 크고 작은 박이며, 호박이 아니라 박이었구나. 박이며 호박들을 가보아라. 이 느낌이지. 이 지극히 범속한 것들은, 그런데 왜 얘네들을 보라고 하냐면 이렇게 되는 거지. 아까는 가보라는 이유가 얘네들을 보라는 이유였고, 그렇다면 얘네들을 왜 보라고 하는 거죠? 했을 때 그 이유는, 이 지극히 범속한 것들이 무슨 뜻이야? 범속이 뭐예요? 다시요. 좋은 거라고 볼 수 없어요. 범속이라고 하는 건 비범의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흔한 거, 평범한 거, 속세에 가면 다 있는 거, 뭐 이런 느낌이야. 그런데 그냥 범속한 것도 아니고 지극히 범속한 거야. 그럼 지극히 범속하다는 건 더럽게 범속한 거죠. 그죠? 되게 많이 범속한 거지. 그 말의 속뜻은 뭐예요? 그 말의 속뜻이요.
그건 겉으로 지금 얘기했고, 속뜻은 그런 흔하고 별거 아닌 것들에서 우리는 큰 어떤 의미를 찾아볼 수 있어.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기쁨을 얻을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지. 별게 아닌데. 뭐 1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막 많은 돈이 아니고, 그런데도 이것에서 우리는 얻을 수가 있어. 이거지. 제각기, 각자, 옥수수며, 고추며, 가지며, 오이며, 토란이며, 그 제각기 타고난 바탕과 생김새로. 타고난 바탕, 여기에서는 외양보다는요, 어떤 본성을 얘기한다고 볼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좀 달콤한 맛을 갖고 있는, 뭐 아주 뭐 옥수수를 먹으면 너무 고소한, 뭐 이런 타고난 바탕과 생김새, 이건 이제 외양이겠죠. 생김새로 주어서 아낌없고 받아서 아쉬움없는 황금의 햇빛 속에 일심으로 자라고 영글기에, 이거는 지금 어떤 자연의 현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주어서 아낌이 없대요. 주어서 아낌이 없다. 받아서 아쉬움이 없다. 일단 대꾸와 대조인 건 느껴지시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주체가 햇빛이라고 한다면, 혹은 뭐 선선한 바람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이렇게 얘네들이 잘 자라게 막 많은 양분 같은 것들을 주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주는 데 있어서 아낌없이 주면, 그치? 근데 이게 만약에 주체를 야채로 볼 수도 있어요. 채소라면 어떻게 돼요?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잖아요. 그죠? 먹을 것으로도 주고, 그치? 어떤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 건강함을 주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거를 다 이렇게 통틀어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반대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햇빛이나 바람의 입장이었다면 받는 입장은 야채들이 받는 거겠지, 그치? 그랬을 때 그것을 받아서 아쉬운 게 없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쵸, 맞죠? 그러한 주고받는 그 사이에서 둘 다 만족을 하고 있고 행복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한 아쉬움 없는 황금의 햇빛 속에서, 황금의 햇빛, 시각적 신상이죠. 그죠? 이러한 이제 표현들도 우리는 아까 생각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 황금의 햇빛 속에 일심으로, 한마음으로 자라고 영글기, 자라나고 성장하고 영근다, 뭐 열매를 맺는다, 그지? 영글기에 숨소리도 들릴세라 적적히 여념 없나니. 굉장히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 상황이요, 숭고하기도 하고, 그죠? 감히 내가 그런 어떤 그 아름다움 자체를 내가 깨버리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내 숨소리라도 들려서 뭔가 그게 깨질까봐, 그치? 들릴세라, 뭐뭐 할세라. 우리 고전에서 많이 나오죠. 고전에서. 얘는 현대지만 뭐뭐 할까봐 두려운 거죠. 그죠? 들릴세라, 적적히 고요하고 조용하게 하는 것을 여념 없나니, 그렇게 계속 하고 있나니. 그러니까 계속 그러한 상태를 나는 감탄하면서, 예찬하면서, 뿌듯해하면서 아주 내가 없는 듯이 그 상황을, 아니 혹은 너희들은 그렇게 보았으면 좋겠는 거지. 그지? 과분하지 말라. 의혹하지 말라. 여기서 뭐 쓰고 있니? 말라. 그지? 반복법 쓰였고, 말라라고 하는 부정 명령형이 쓰이고 있죠. 이 말라는요, 가보아라, 이거랑 같은 맥락처럼 굉장히 단호한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부각시키기 위한 하나의 표현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분 넘치게 하지 말라. 그리고 의심하지 말라. 의혹하지 말라. 그리고 주어진 대로 이거야. 주어진 대로를 정성껏 충만시킴으로써 스스로를 족할 줄을 알라.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네요. 뭔지 아시죠? 그 상황에 만족하는 삶. 그치? 막 쓸데없이 되지도 않는 걸 계속 추구하고 이러는 거 안 된다는 거지. 오직 여기에 목숨의 유혈과 천지와의 화합에 있거니. 유혈이라는 말이 설명도 안 돼 있던데 혹시 뜻 아세요? 그럼 느낌적으로 뭔 것 같아요? 느낌으로 가셔야 돼요. 내가 그때 너네 옆에서 유혈이 뭐야 라고 얘기해 줄 수도 없고, 여기서는 긍정적인 말인 것 같니? 부정적인 말인 것 같니? 긍정적인 말이죠. 그죠? 그것만 아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여기에는
아까 기쁨, 환희 뭐 이런 거였잖아. 그러니까 이 유열은요 유쾌함과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 목숨의 유열과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어떤 기쁨을 느끼고 하늘과 땅 이 세상이죠. 일종의 대유죠 대유. 그죠? 천지와의 화합에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조화롭게 사는 삶. 그치? 그것의 이건이 일종의 뭐 주제와 연결이 되겠죠. 1년이라고 보셔야 되고 어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다 끝났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떤 정리의 느낌으로 2년이 갑니다. 한여름 체전으로 가보아라. 어서 갔니? 맨 앞행에 있죠? 반복이 그대로 되고 있죠? 이게요 아예 끝에 써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끝쯤에 써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일종의 수미상관이라고 보면서 그냥 수미상관이라고는 안 하고요. 변주된 수미상관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느낌인지는 아시죠? 완벽한 수미상관이기보다는 약간 변화를 시켜주었다. 그거야. 그래서 수미상관의 느낌으로 한여름 제전으로 가보아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요. 운을 살리고 있고요. 정리하면서 나비가 신방 오고 풍뎅이가 찾아오고 잠자리가 왔다 가고 바람결에 스쳐가고 그늘이 지나가고 비가 내리고 햇볕이 다시 나고 헐 앞에서 가 보아라 하면서 그곳에 있는 것들에 대한 열거가 있었었죠. 그죠? 여기도 열거가 있죠. 뭐에 대한 열거예요? 뭐에 대한? 여름? 곤충. 그치. 그러니까 이 곤충이라는 것이 지금 뭐냐면 아까는 그곳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들 그리고 지금은 그들을 찾아가는 것들 우리 같은 존재인 거죠. 가 보아라 했는데 얘네들이 와 본 거야. 그치? 마치 방문한 신방했다는 거 우리 왜 기독교에서 많이 해요. 신방 가서 뭐 이렇게 예배 드렸다 이런 말 못 들어보셨나요? 여튼 방문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비가 이곳에 방문을 하고 풍뎅이가 찾아오고 잠자리도 방문했다가 가고 바람결에 스쳐가고 얘네들이 바람결에 스쳐가도 되고 바람결이 스쳐가는 것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왔다가 가기도 하는 거고요. 그늘이 지나가고 비가 내리고 그늘이 여기서 부정적일까? 아니야. 어떤 쉼터 같은 걸 의미할 수 있어요. 그죠? 그늘이 지나가고 비가 내리고 여기서의 비도 뭐예요? 영양분을 주는 그치? 햇빛만 받는다고 자라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햇볕이 다시 나고 비가 내리고 비가 다 그치면 햇볕이 다시 나고 다시 나면 또 방문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양분을 주겠죠? 뭐 이런 계속 연관관계 땡땡땡땡땡 말줄임표 그러면서 여운을 남기는 거죠. 더 있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상반적인 입장들을 쭉 열거하고 있어요. 이들이 찾아온 건 그들이 좋아서겠죠. 그들을 보면서 유열을 느끼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천지와의 화합이 되는 거죠. 그쵸? 맞죠? 오케이? 이해됐죠? 이와 같이 많은 손님들이 누구였어? 나비부터 햇볕까지 땡땡땡땡. 그러니까 의인법이 쓰였죠. 그죠? 의인법은 여기는 확실하게 쓰였습니다. 손님들의 극진한 축복과 은혜 속에 신방을 가면 축복을 내죠.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서 축복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축복과 은혜 속에 이 지극히 범속한 것들 위에서도 나왔죠? 또 반복되죠? 거기서 살고 있는 것도 범속한 것들이지만 찾아가는 것도 범속한 것들이에요. 그것들의 어떤 화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극히 충족한, 지극히도 나왔네.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빛나는 생명의 양상을 빛나는 생명의 양상 이게 이 사람이 보여주고 싶고 말해주고 싶은 그치? 가장 궁극적인 표현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 잘 자라는 그 모습을 함께 와서 기뻐하고 화합하고 해보았으면 좋겠다. 이건 뭐였지? 그래서 한여름 체전으로 아까는 뭐였어? 가보아라였죠? 이번에는 와서 보아라. 그치? 어떤 상반된 입장으로 표현하는 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면서 명령형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는 데 있어서 요거 하나는 설명을 드려야 돼요. 왜? 문제랑 연결이 되니까. 빛나는 생명의 양식.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뭐 있겠어? 미음이라고도 돼 있으니 이게 왜 밑줄이 그어져 있을까? 했을 때 뭡니까? 우리가 고1 때 배웠던 형상화죠. 형상화. 왜? 생명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이 몸이 아니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그지? 추상적인 개념인데 걔를 빛난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추상적인 것을 형상화,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각적으로 구체화시키고 있다.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낫이 들어가 볼게요. 나희덕 게 음지의 꽃. 음지는 뭔지 아시죠? 그늘진 곳. 그늘진 곳에 핀 꽃 하면 어떤 느낌이야? 어떤 느낌이니? 마이너스. 응?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뭐라고 했어, 서준이는? 안 좋은 거. 마이너스 안 좋은 거. 같은 맥락이네요. 우리에게 있어서 마이너스는 안 좋은 거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꽃은 되게 햇빛을 받아야 되고 화려하고 예쁘고 막 이런 건데 걔가 음지에 있대요. 그러면 이 음지의 꽃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 걸까?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걸 얘기할까? 긍정적인 걸 얘기할까?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죠? 읽어봐야 압니다. 사실 읽어보면 음지의 꽃은 뭐냐면요. 버섯이에요. 버섯을 지금 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버섯은 음지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 음지에서 자라면서도 어떤 꽃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 느낌인 건데 그게 어떤 느낌인지 한번 가보자고요. 나이동님 이 시나 이런 건 사실 거의 대부분 부정적으로 시작했다가 긍정적으로 어떤 의지나 이런 걸 보여주는 게 거의 이분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전환이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하고 있으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봅시다. 우리는 썩어가는 참나무떼. 여기에서 지금 화자가 누군지를 드러내주고 있죠? 화자가 누굽니까? 우리고요. 그 우리는 참나무떼고요.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인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시는요. 참나무떼가 자신의 어떤 지금 고통과 힘든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죠? 그래서 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라고 안 했고 우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이제 전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쓰였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점은 참나무떼가 어떻대요? 썩어가고 있대요. 왜 썩어갈까요? 썩어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잘렸기 때문이에요. 베어져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죽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썩어가는, 죽은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죽은 참나무떼. 때가 뭐? 때. 아이가 아니고 어이니까 그렇지 군주. 오 멋진 표현이었어. 우리랑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이제 들어갑니다. 벌목의 슬픔으로 왜 썩어가는지 이유가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에요. 왜 썩어가고 있어요? 벌목으로 인해서. 벌목이 뭔지 아시죠? 나무를 베는 거. 그렇지. 벌목의 슬픔. 누가 슬픈겨? 참나무가 슬프겠지. 그치? 벌목은 누가 하는 거니? 참 인간은 참 어디서나 이렇게 부정적인 인물들로 나와요. 그죠? 왜 자꾸 인간을 이렇게 비하시키는지 모르겠어요. 난 이런 거 되게 싫거든요. 우리도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이렇게 사는 것 뿐인데 그렇지 않아? 그런데 너무 욕들을 해. 그지? 그래서 여튼 벌목의 슬픔으로 서 있는 이 땅. 서 있는 이 땅. 사실 서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누워 있는 거 아니겠어? 베어져 있으니까. 근데 뭐 여튼 이 땅. 참나무가 지금 슬픔에 가득 차서 그치? 완전 의인화가 쩌네요. 그래서 이 땅에서 폐역의 골짜기에서 폐역이라는 말도 누가 알려주지 않을 거니까 느낌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골짜기는 골짜기인데 폐역의 골짜기에서 서로에게 기댄 채 겨울을 난대. 그러면 그 땅에서도 폐역의 골짜기라는 곳에서 이 썩어가는 참나무 떼들이 그곳에서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골짜기라고 하는 곳이 부정적인 곳일까요? 긍정적인 곳일까요? 부정적이죠. 그럼 이 폐역이라는 말도 부정적이라는 느낌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폐는요, 폐륜화 할 때 폐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폐륜적인 그러한 지역 같은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어긋난 잘못된 이 골짜기에서 뭐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되겠죠. 이 골짜기에서 서로에게 기댄 채 서로가 누구요? 왜? 왜? 나도 같이 웃어. 참나무죠. 서로는 의인화 되고 있으니까 서로에게 기댄 채, 기댔다는 게 뭐겠어? 잘렸으니까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기댄 채, 자기 스스로 뿌리가 없기 때문에 서로 자기 스스로 서 있을 수가 없죠. 겨울을 난다. 그 겨울 동안을 계속 이런 상태로 보내고 있나 봐요. 그러면서 함께 썩어갈수록, 그죠? 모두 다 썩어가겠죠. 전부 다 베었으니까 죽어갈수록은 아니네. 죽어 있는 거니까 이미 썩어갈수록 어떻겠니? 더 얘네들은 피폐해지고 뭐 당연히 기운도 없고 뭐 이런 상태겠죠. 그죠? 하강의 이미지 같은 느낌. 그래서 썩어갈수록 바람은 더 높은 곳에서 우리를 흔들고, 여기에서의 바람과 가에서의 바람이 같은 맥락일까요? 가에서는 어떤 영양분을 준 건데 얘는 약간 실현의 대상이죠. 그죠? 그래서 더 높은 곳에서 우리를 흔들고, 우리 당연히 참나무고 괴롭히고, 흔든다는 건 괴롭히는 거야 지금. 그치? 이윽고가 뭐니? 이어서인데 그리고의 느낌은 아니고요. 그러고 있는데 결국의 느낌도 있지만 여기서 결론이 나오기보단 어떤 전환의 느낌을 느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시상의 전환이 느껴진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윽고 잠자던 홀씨들 일어나 드디어 우리의 주인공이 등장하게 되죠. 여태까지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참나무가 썩어가고 이제는 거의 뭐 지옥과 같은 상태인데 여기에서 새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환의 느낌 느껴지세요? 그죠? 그래서 이 홀씨가 누구요? 버섯 홀씨. 그지? 버섯 홀씨들이 일어나서 그 잠자던. 그래서 이 바람이요. 약간 양면성을 띄우는 거예요. 그죠? 참나무에게는 고통의 존재이지만 이 바람으로 인해서 이 민들레 홀씨처럼 이렇게 날아갔고 참나무에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홀씨들 일어나 우리 몸에 뚫렸던 상처마다 버섯이 피어난다. 뭔지 아시죠? 그 썩어가는 나무에 막 버섯들 막 피어나는 거, 그지? 그래서 틈 사이로. 그래서 그 상황을 지금 묘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은 참나무이고요. 참나무에 이제 막 나무 기둥 그게 이제 쩍쩍 이렇게 갈라지게 될 거 아니야? 그 사이에 버섯들이 자리를 잡고 이제 그곳에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참나무와 버섯은 서로 완전히 상반된 그런 관계. 하지만 봐봐. 나는 죽어있고 썩어가고 있지만 버섯은요. 얘네들이 없으면 못 자라요. 그죠? 그런 어떤 의지의 대상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너는 소나기처럼, 아니다. 나 어딜 읽어야 돼? 여기가 아닌디? 황홀한 음지의 꽃이요. 그지? 황홀한 음지의 꽃이요. 이거 뭐예요? 황홀한 음지의 꽃이요? 황홀하다는 건 뭘까? 왜 황홀할까? 누가 황홀할까? 버섯이 황홀하다? 이게 지금 말이 조금 이제 애매한데, 버섯이 황홀한 건 황홀한데 누구의 감정이 황홀한 거냐고요. 버섯이 황홀해요? 나 지금 너무 황홀해 이런 거예요? 아니지. 참나무가 황홀한 거죠. 왜? 나는 썩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새 생명이 지금 내 배에서 막 나고 있는 거잖아. 어머 이거잖아. 새 생명. 그지? 그런 어떤 황홀한 느낌. 그래서 황홀한 음지의 꽃이요. 도노법. 그지? 부르고 있잖아요. 도노법. 이 도누법의 역할은요, 환기예요, 환기. 전체적인 분위기를. 꽃이요. 그러면서, 버섯을, 딱 부른다라기보다는, 꽃이요. 이런 느낌이면 명탄도 갈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꽃이요. 우리는 서서히 썩어가지만, 참나무인 우리는 서서히 날이 가면 갈수록 죽어가지만,
너는 소나기처럼 직유법 쓰였네요. 후두둑 피어나 후두둑 음성상징어네요. 후두둑은 태어냐 성어냐? 애매하죠. 두 개 다 느낌이 오는데 여기서는 일단 소나기처럼 후두둑 약간 의성어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막 일단 소나기처럼 막 우와 막 이런 느낌이지 지금. 후두둑 피어나서 그 고통을 순간에 멈추게 하는구나. 그 고통을 순간에 멈추게 하는구나. 이거 무슨 뜻이야? 내가 그 썩어가는, 그치? 그 썩어갈 때의 고통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 고통을 일순간에 혹은 뭐 잠시라도 멈추게 하는 거야. 왜? 황홀한 느낌이 들고 막 이 어떤 그 새 생명에 대한 그런 느낌으로 인해서 나 자신을 잊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예찬하게 됩니다. 공통점이죠. 가와. 오 버섯이요까지 나와요. 오 나오면 다 끝난 거야. 사실. 그치? 오 하면 뭐 영탄에다가 영탄법. 완벽한 영탄법이죠. 지금까지 뭐 우리가 막 영탄법이야 했던 건 거의 영탄적 표현에 가까웠어요. 뭐뭐 했구나. 이런 거 다 영탄적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감탄사 사용해갖고 완벽하게 이렇게 딱 감탄하는 건 영탄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 버섯이요. 아까는 음지의 꽃이요 하더니 버섯이요 라고 다시 한번 도노법 부르고 있잖아요. 이것도 얘를 알아듣는다는 전제하에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의인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얘를 보면서 얘한테 얘기를 하니까 여기는 이제 대화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물론 버섯이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건 아니고요. 오 버섯이요. 산빛 아래 구르는 낙엽으로도. 그렇다면 버섯이 아예 듣지 않는 거라면 독백체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죠? 그래서 버섯이요. 산빛 아래 구르는 낙엽으로도 골짜기를 떠도는 바람으로도 뭐뭐로도 반복이 되면서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산빛 아래 구르고 있는 낙엽과 골짜기를 떠도는 바람 얘네들은 이 참나무들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낙엽은 뭐니? 얘도 같은 하강의 이미지죠? 죽음이죠? 죽은 애죠? 그러니까 얘는요 일종의 동명상련 같은 존재예요. 그지? 맞지? 그러한 존재로 얘가 어떤 위안을 받을 수 있었겠니? 못 받지. 걔나 나나. 그지? 그리고 골짜기를 떠도는 바람은 어떤 바람이겠어? 나에게는 힘든 존재잖아요. 그죠? 시련을 주는 존재. 걔네들로 인해서 내가 뭔가를 바뀔 수 없는 거였어. 그러니까 이거로도 나는 아무 뭘 할 수가 없었어. 덮을 길 없는 우리의 몸을. 그러니까 여기서 덮는다는 건 진짜 이불처럼 덮어준다라는 그런 느낌보다 형상화시키고 있는 거죠. 위로하고 안식처를 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지금 형상화시켜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덮을 길 없는 우리의 몸을 뿌리도 없는 네가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좀 하찮은 그러니까 어떤 밑에 지지해주는 뿌리도 없는 너의 도끼로 채우는구나. 뿌리도 없이 지금 참나무의 생명을 잉태했고 그렇게 해서 자라나고 하는 것이 하나의 얘의 독한 마음. 그렇지? 그리고 원래 버섯에는 독도 있죠. 없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너의 도끼로 채우는구나 하면서 이런 게 이제 영탄적 표현이 되는 거야 사실. 채우는구나 하고 느낌표 딱 찍으면 딱 좋잖아. 그래서 우리 몸을 채우는구나. 고맙다.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됐죠? 그죠? 이해되셨죠? 문제 빨리 가보고 빨리 끝내봅시다. 31번 가와 나의 공통점. 바로 공통점 나오죠? 사물의 모습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중심 제재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오케이. 그죠? 너무 답이죠? 2번 주어진 현실에 순응하는 모습을 통해 주어진 현실에 순응하는 모습. 여기 이게 가에서는 순응을 한다 이런 표현이 될 수 있나? 그리고 또 이 죽은 상태를 순응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나? 그냥 다 이상하다. 그지? 더 이상 읽기도 그리고 그 뒤에 중심제재를 바라보는 비관적 태도를 암시하고 있다. 얘가 완전히 틀렸네요. 풍경을 관조적으로 응시하는 시선으로. 서연아, 관조적이 뭐랬지? 관조적. 너랑 그걸 얘기했던 적이 있어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건데. 관조가 볼 관자였지? 그리고 조는 조망한다 할 때 조랬죠?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직역을 하면 그냥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인데 이게 의미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떤 사물을 관찰하고 아주 잘 관찰하고 이렇게 심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요하게 이렇게 계속 지그시 바라보는 느낌? 이런 거를 관조라고 하죠. 그래서 풍경을 관조적으로 응시하는 시선으로 이거는 가가 딱 맞아 떨어지죠. 그죠? 근데 나에서는 이걸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그리고 중심제재의 외적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외적 아름다움. 나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가는 있을 수도 있어. 외적 아름다움이. 그리고 인간의 행위에 대한 우호적 관점. 아예 아니죠. 장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화하여 이건 가가 전혀 아니겠네요. 그쵸? 그래서 답은 1번이다. 32번 기억에서 미음은 전부 다 가에만 있는 기호예요. 그러니까 가에 관한 문제가 되겠죠. 시적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기억은 다 보아라 입니다. 기억을 반복하고 변주하여 체전에서 겪을 수 있는 경험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려는 화자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어떠니? 맞죠? 그죠? 니은을 수식어로 반복하여. 니은은 지극히예요. 지극히 이 지극히가 의미하는 건 강조였었죠. 뭐를 했어? 범속한 것들. 그치? 그랬을 때 수식어로 반복하여 범속한 것들로부터 충족한 느낌을 받는 화자의 정서를 강조. 맞죠. 디귿은 과분하지 말라. 이 부정명령형 쓰인 곳 바로 옆에 있는 부정명령형을 사용하여 주어진 대로 만족할 줄을 알아야 한다는 화자의 인식. 맞죠? 리을 많은 손님들이에요. 많은 손님들에서 사물을 인격화하여 이거는 맞죠? 극진한 축복과 은혜와 대비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다. 미음에서 관념을 시각화하여 목숨의 유혈과 천지와의 화합이 이루어진 대상에 대한 화자의 아까 말씀드렸던 빛나는 생명의 상입니다. 그러니까 맞고요. 33번 갈게요. A에서 F는 전부 나시에 있죠? 나시에 관한 문제인 겁니다.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A에서 참나무가 벌목으로 썩어가는 모습은 B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의 모습과 순환적 관계니 이게? 그쵸. B에서 참나무의 상태에 변화를 가져온 움직임은 흔들린다고 했으니까 C에서 버섯이 피어나는 상황과 순차적 관계를 형성한다. 어때? 그죠? 맞죠? 그 바람이 다 상황을 해서 얘의 변화에 지금 이제 버섯이 있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적절한 건 2번이다. C에서 참나무의 상처에 생명이 생성되는 순간은 참나무의 상처에 생명이 생성되는 것, 버섯이 나는 것. D에서 나무의 고통이 멈추는 과정과 대립적 관계라고? 대립적 관계 이 둘이 지금 그 생명이 생성되는 순간하고 멈추는 과정이 대립되는 거라는 건데 그 생명으로 인해서 고통이 멈추게 되고 이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야? 인과관계라고 봐야죠. 그죠? 인과관계예요. 그래서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인과인 거고 D는 참나무의 모습에 일어난 변화는 E에서 낙엽이나 바람이 처한 상황과 이게 인과가 점이 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얘기하려는 내용은 같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갑시다.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가의 한여름은 생명체들의 풍요로움을 감각적으로 드러내는 그리고 나의 겨울은 생명파괴의 현실을 이겨내는 시간적 배경으로 설정되어 있군. 되게 맞죠? 그죠? 가의 울타리는 만물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을 드러내는 경계. 맞지? 그지? 나의 골짜기는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장소. 맞죠? 3번 가의 넌출은 넘쳐나는 거. 어우러진 생명체들이 현실의 삶에 자족하게 되는. 맞니? 어우러진 생명체들이 현실의 삶에 자족하게 되는. 맞다라고 봐야 되겠죠? 나의 홀씨는 공존하던 생명체들이 흩어지게 되는 계기를 드러내고 있고. 전혀 아니죠. 그래서 답은 3번이다. 4번 가의 그늘은 만물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배경으로서 그늘이라고 하는 건 가의 그늘은 부정적인 게 아니었지. 그치? 그러니까 맞고요. 나의 음지는 똑같은 그늘인데 현실의 고통을 극복하는 장소로서의 의미를 함축한다. 그치? 맞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 가의 비는 생명의 충만함과 조화로움을. 그쵸? 맞지? 나의 소나기는 황폐화된 현실의 생명력을 환기시키는 이거를 지금 버섯에 빗대고 있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맞다.
그래서 답은 3번이다. 화작이 나름 또 조금 그래도 저번보다는 또 나아지긴 했는데요. 화작은 이제 각자 만나보기로 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성과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어요.